유두리 있게 진행하면 되니까. 유쾌 더블 캔유 더블 성공 투자. 스윙 투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들 박사 유쌤입니다. 방송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첫 방송입니다. 유 대표, 네, 예. 김 대표님. 제가 궁금했던 게 캔들 박사는 왜 캔들 박사인가요? 제가 처음에 제 이제 닉네임을 정할 때 뭘로 정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이제 유쌤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이 많았는데 네. 그냥 유쌤만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심심한 감도 있어서 내가 그래도 캔들 제일 잘 알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캔들 박사 유쌤 이렇게 짓게 됐어요. 인정합니다. 우리 유 대표가 캔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찾아내고 또 그 종목에서 수익률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이평선, 시황 탁월하죠. 참,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 김 대표님께서는 왜 더블 클럽으로 지으셨나요?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더블클럽은 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목표는 한 번의 더블이 아니고요. 10번의 더블입니다. 제가 이미 팍스TV 방송에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번에 더블이 나오면 200만 원이고요. 그게 400이 되고 800이 되고 1600이 되고 3200이 됩니다. 여러분 10번의 더블을 만들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20억 금액의 10번의 더블 결과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10번의 더블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클럽입니다. 그런 의미가요. 네. 예. 저는 딱 그냥 더블이길래 2배 정도 생각하는 아우. 건 줄 알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2배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2배는 많이 해봤고요. 10번 더블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런 의미가. 지금 시장 쉽지 않아요. 그쵸. 예. 네, 이 대표가 볼 때도 쉽지 않을 걸로 네. 생각은 되는데 시장 쉽지 않고요. 특히 오늘 시황이나 방송이나 뉴스에서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 금리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지만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유 대표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 네, 김 대표님. 고용 보고서 왜 중요할까요? 예, 뭐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이제 네, 뭐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그렇죠. 깊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방 정리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과 물가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투명화된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의 그 종목들의 컨센서스, 그다음에 실적 발표 내용들이 사전에 일부분에 있어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선진 금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 제한적인 차단돼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선진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면 고용은 실업률과 연계된 데이터입니다. 유 대표, 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한 방에 고용과 물가 그리고 금리와 실업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용과 물가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은 실업률과 관련된 데이터이고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 네. 고용 보고서에 의해서 실업률이 데이터화 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에서 부분들이 있지만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률이 4%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4%. 4%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 실업률 4%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 시장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발적 실업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시공부를 한다든가 공무원 시험을 한다든가 또 군대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발적 실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 데이터를 그 통계치를 낼 때 자발적 실업률을 제외하고 근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고요. 4%가 되는 수치를 완전한 시장에서 모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를 하는 완전 고용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최정점에서의 활성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에 선행합니다. 선행하는 움직임의 모습. 통상 그 시차적으로 보면 경기에 10개월 선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고요. 또는 최저점을 찍고요. 10개월 뒤에 경기가 바닥을 찍거나 경기가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식시장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4%의 실업률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을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률, 실업률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데이터이겠죠. 지금 현재 5.8%입니다. 그렇다면 4%와 5.8%의 간극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새벽, 또 내일 새벽 네.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의 추세가 반전된다거나 아니면 추세가 이전의 상황과는 반대의 추세로 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계 조정을 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물가입니다. 다음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용과 물가는 시장을 평가하는 데서 단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기준입니다. 물가는 여러분들 금리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중요 지표로서 매월 셋째 주 화, 수, 요일에 미국의 CPI라든가 물가 지표 관련해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부 정책 경제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 상황인지 아니면 좀 더 지금의 물가 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을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는 페드에서 페드가 이제 연방준비제도라는 기구입니다. 페드에 있는 위원이 7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각 그 지방 미국 이제 50개 주로 형성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명의 연방은행 총재를 포함해서 12명의 위원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 FOMC 회의입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셔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금통이라고 하죠. 네.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고요. 미국은 FOMC 회의에서 금리와 전체 시장의 경제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네들이 보는 중요 데이터가 고용과 물가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준을 잡으실 만한 내용이 물가는 금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물가는 금리고요.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공채 금리가 1.45%, 1.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금리가 2.5%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깐 뒤로 가서 제가 좀 전에 고용 데이터가 몇 퍼센트 선에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4%입니다. 네. 금리는 2.5%가 되면 그때부터 시장에 고점이 오는 신호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은 4%가 완전 고용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시장은. 그래서 4%의 고용 지표가 달성하는 시점이 주시장의 꼭지점입니다. 금리는 2.5%입니다. 2.5%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데이터가 아니고요. 시장의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네. 하지만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시장의 금리가 2.5%가 되면 물줄기는 바뀌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2.5%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돈이 실질금리가 2.5%가 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몰려듭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금이라든지 또는 여유자금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 같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간접투자를 합니다. 이 간접투자 자산이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S&P 500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 400개 종목들이 산업주, 전통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건설주라든가 또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있죠. 물론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주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요. 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모아놓은 시장이 S&P 500이고요. 은행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배당을 많이 주죠. 특히 우리 유 대표가 은행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돈의 물줄기가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2.5%를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2.5% 되는 시점을 주의해서 보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리와 고용이 교집합이 되는 시점이 주식시장에서 꼭지입니다. 미국 시장의 꼭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용은 5.8%입니다. 금리는 1.5%입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단기 흐름에서의 물줄기는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대세적인 물줄기는 전혀 건드려 놓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때 우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고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캔들에 있어서만큼은, 복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유 대표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금리와 물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을 하시나요? 한번 유 대표의 개인적인 견해 제가 한번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되게 뭐랄까 거시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제 시장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연준에서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는다. 그렇죠. 제로금리로 이제 거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FOMC 회의가 뭐 이제 올해 들어서 1회차부터 해서 4회차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점도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FOMC 회의는 6주 단위로 회의가 열립니다. 1년에 8번 회의가 있고요.
1월에 있었고 2월에 있었고 아마 4월, 6월. 그러니까 6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1년에 총 8번이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는 3개월에 한 번씩 열리죠. 그래서 6월에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관련해서 또 이슈화가 되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그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표 한번 데이터 자료 점도표. 네. 이 점도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펜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뭐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올해 기준에서 보시면 이제 3월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도표가 이제 사람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금리의 이제 수치도 0.5, 1%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 이만큼 이제 이 칸수마다 더 높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들이 3월 기준에서 이렇게 이전보다는 더 늘어난 수치인데 이제 뭐 2월달 FOMC 회의 기준에서 보시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 기준금리가 상승이 이제 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뭐 시장에서는 올해 뭐 9월 또는 뭐 12월 늦어도 12월에는 0.25%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길 떠나서 또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BOK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대략 뭐 9월 전후 기준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은행주가 이제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투자하기에는 충분히 가치가 높다.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 세계 은행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 네. 예, 그만큼 뭐 가치가 높은데 그만큼의 이제 가격을 보면은 그 가격 적정주가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돼 있다. 이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인정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혹시 김 대표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은행주요. 네.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주가 저평가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있으면서 그때 은행 관련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했습니다.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많은 은행 기업들이 도산했죠. 우리나라의 은행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관치금융이라고 하죠. 여러분, 은행에 보면 은행장이 있고요. 은행 부행장이 있고 이 체계 자체가 이렇게 은행의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통상 보통의 사기업들은 이 대표이사, 흔히 말하는 은행장 이런 은행장에 올라가기까지는 사원부터 출발해서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외부 인사가 영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에서 계단식을 밟아서 최고의 그 경영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행장은 대부분 내려 꽂는다고 그러죠.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지정한 인물이 은행장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은행, 대다수의 은행들은 정부 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장만큼은 이제 정부에서 내려 꽂는 사람들이 은행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KB은행장 또는 뭐 신한금융지주 행장, 요즘은 회장이라고 하죠. 금융지주 회사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은 총재라고 합니다. 정부 출자 기반에서. 유 대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은 첫 번째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금리를 조절하죠. 예대 마진에 의해서 은행의 그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정부에서 금리를 조정해서 은행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은행주들 우리 유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옵션입니다. 다만 은행주는 무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전망 은행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주식 투자가 뭐겠습니까? 경제의 원칙처럼 최소 자원으로 효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금액이라면 좀 빠른 정도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대표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또 네. 최근에 기사에 이제 뭐였더라? 그 배당 배당 수익률. 배당 네네. 수익률이 이제 실제 수익이 이제 20% 기준까지만 제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후반 뭐 12월 말에 이제 네. 연말 배당 때 아무래도 또 배당이 크게 늘지 않을까. 제가 그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지난 3월, 2월, 4월 이때 그 배당 제한 관련 뉴스가 있으면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네, 예, 그게 이제 시기가 네. 그게 끝났나요? 네. 아하. 그러면서 아마 이제 연말 배당에서 충분히 은행주들의 배당률이 늘 가능성 충분히 뭐 높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그런 점 때문에 충분히 은행주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잠깐 눌리긴 했지만 곧 이제 고점 뚫고 나면은 은행주들 충분히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 그럼 유 대표가 크게 보고 볼 있습니다. 때요. 은행주 중에서 꼭 하나를 찍어달라면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까요? 비밀인가요? 그거는 이제 네. 그쵸. 지금 이제 아, 유캔 더블 캔유 여기서 이제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 종목 은행주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아, 재무 건전성 최고인 종목이 바로 지금 우리 포트에 있는데 그 종목은 이제 아쉽지만 공개해드리기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더블 캔유 유캔 더블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그 딱 우리 김 대표님께서 지금 제일 좋게 보고 계신 그 종목 네. 예 그거 500만 원까지 간다 이거 그 종목 다름이 그 아니고요. 종목도 이제 더블 캔 이렇게 아, 딱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렇죠. 저 그 종목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살까 지금 고민 엄청 하고 사세요. 있어요. 많이 그 사세요. 종목도 정말 10배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그 종목은 지금 최소 500만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에서 주식의 방향성, 목표 가격, 장담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목표 가격과 시장 상황과 연동되어진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현재 가치 대비 최소한 뭐 시차는 좀 있겠지만 3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간적으로 시차적으로 여유 있게 투자하실 장기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 모두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그 원리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에서 말씀들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에 있어서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 우리 유 대표 캔들이 보는 또 우리나라에서 캔들에 대해서만큼 1인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황과 업종과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 시장의 흐름은 그러면 일단 차트를 잠깐 우선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주식의 방향성, 목표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시장에 있으면서 선배들이 들었던 얘기가 신도 모르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의 방향성이겠죠. 가격이겠죠. 두 번째는 바람 부는 갈대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식물, 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제 넘어지죠. 갈대는 잎들이 좌우로 여러 각도로 갈대의 잎들이 이렇게 잎들이 생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받으면 나뭇잎이죠. 갈대 잎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이 갈대가 이쪽으로 넘어갈지 이쪽으로 넘어갈지 갈대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답니다.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지 아시나요?
네. 주식의 방향성은 봐요. 바람 불 때 갈 때의 방향을 모릅니다. 힘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혼이시죠. 네. 여성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미혼이시라 그럴까? 저는 주식 시장보다 여자의 마음을 더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결혼 생활 20년에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져주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내일 시장 어떨 것 같은가요? 살까요? 내일 시장 글쎄요. 저는 내일 시장은 크게 방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저기 회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뭐 3,275포인트 요 정도를 이제 지지 1차 지지라는 보고 있고 대략 뭐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요 라인 아,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라인이 1차적인 이제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내일 뭐 고용 지표가 이제 뭐 보고서가 뭐 크게만 영향이 없다면 근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뭐 이제 주가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깊어질수록 한 번씩 조정을 받겠지만 그렇죠. 예 저랑 또 김 대표님하고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차 체크하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저도 김 대표님하고 동일하게 3,700포인트 뭐 크게는 3,800포인트까지 충분히 4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사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비밀. 아, 힌트라도 어떤 업종을 사던가 어떤 근데 종목. 최근에 이제 뭐 캔들로만 본다면 네네네. 어. 제가 귀가 썰깃하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히든 정보로 드렸던 이제 시젠이나 아, 이게 의외로 요즘에 뭐 제약 바이오들 그리고 특히나 진단 키트들이 이제 다시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하면서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차트로 보면은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잡고 싶다면은 아무래도 뭐 시젠이나 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렸던 바로 뭐 최근에 드렸던 게 이제 시젠하고 하나가 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제가 이제 생각나면 진원생명과학인가? 그것도 이제 히든 종목에 들어가 있던 종목.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네. 오,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노란 독방에 계신 분들이 네, 수익을 보고 계시고 아, 저희도 정회원분들도 그 많이 보고 시즌으로 계십니다. 60% 정도 수익을 난 회원분들 계신 것 같던데. 네, 예. 예. 시젠 뭐 진원생명과 많은 수익을 또 보셨고, 그것도 단기에 네, 부럽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단기에 60% 70% 저는 좀 시차를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그렇게 랠리를 주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컨설팅 하시는 분의 능력과 그 캔들을 바라보는 분석하는 형태의 그 기준점을 잡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김 대표님께서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네. 큰 수익 네. 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예, 주식시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식투자를 하시고 그 주식투자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능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 분들 저희 회사에도 많이 계시고요. 외부에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기준으로 잡는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안전입니다. 위험 제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비중을 실어서 나의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방식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지만 저는 수익률이 목표거든요. 예, 비중을 30% 40% 비중을 실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3, 40% 수익률을 가져가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즌같이 단기 수익률을 보는 종목들을
굉장히 부럽거든요. 근데 많은 자산을 투자하기는 제가 겁이 많아서 큰 자산을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의 전체적인 내일 시장의 비유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내일 시장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내용에 의해서 하락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섹터 오늘 장에서도 비교적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일 장 이런 흐름들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제약 바이오에서 뭐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저도 김 대표님과 동일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좋아하고, 지금 뭐 김 대표님의 이제 더블 캔들 더블의 포트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꼭 사셔야 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면 그동안 이상한 데 가서 뭐 손실 보신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제 교육도 받으면서 눈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캔들만 알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혼자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캔들 교육도 제가 지금 영상 찍어놓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제공도 해드리고,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아주 시원하게 항상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평선에서도 엄청 명쾌하게 또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뭐 주식도 배우시고 뭐 주력 포트로 수익도 보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오시면은 전혀 신나가지 않을 그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할 일 절대 없습니다. 주식도 배우시고 수익도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마당 쓸고 돈 뜯고 도랑치고 가재 닫고 배 먹고 이 닫고, 이거 아시나요? 꼭 먹고 하는 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제가 내일장에 대한 비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가 있죠.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황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비유는 주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빠질 거는 없는 자리이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대략 비슷한 시황에서 아까 그 기준점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지수가 외부 영향에 의해서 크게 빠질 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 패션, 분위기에 맞춰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바이오, 그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유는 있습니다. 시장의 그 패러다임, 패션, 흐름, 경향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금융장세, 실적상세, 성장률, 가치주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보다도 바이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주가가 하락을 줬죠. 주식은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거우면 못 갑니다. 무겁다라는 게 뭐냐면, 가볍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개인이죠.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재료에서 주가가 부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다수의 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입이 돼 있으면 무겁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몰화가 됩니다. 바이오는 2차 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을 통해서 손절과 그다음에 포기, 좌절을 통해서 종목들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왜 못 가요? 지난 11월부터 얼마 전까지 개인의 매수가 계속 점증되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가는. 이 무게감이 좀 더 가벼워지면 다시 삼성전자 흐름이 나오겠죠. 어차피 유 대표 올 연말까지의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분명히 한번 시세를 줄 것입니다. 단 지금은 안 돼요. 무겁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그동안 무거웠던 종목들이 가벼워지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여러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방송이니까 저는 그 소부장, 반도체 OLED, LCD 부분에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를
통칭해서 약자는 소부장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소부장 종목의 흐름들이 요즘 상당히 눈여겨볼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지금 단기 그 조정을 받고 있는 덕산 네오로스 같은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한번 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강했던 넷패스라든가 또 케이스텍 같은 종목들도 3% 4%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 보였죠. 왜 움직일까요? 이들 종목이 지난 3월, 4월, 5월 구간에 4월, 5월, 6월 구간에 주가 침체기를 가격적인 침체기를 오랫동안 겪어줬어요. 그리고 가벼워져서 올라가. 저는 여러분께 내일 장뿐만 아니고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까지 소부장 관점 많이 있습니다. 종목 내에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첫 방송에 여러분 팁을 드리면서 전체 분위기를 저희 더블클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네. 저 아까 시즌하고 히든 종목 들었던 게 바로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 알테오젠이 거의 뭐 4% 넘는 상승률을 또 기록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데 요거를 정말 제 주위 분들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사신 분들도 계시고 내일 사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그건 가이드를 새로 새로 근데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제 캔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이제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 분석해서 크게 영향 없는 것들 좋은 것들은 이제 그 이유는 기술적 분석만 보는데 이 알테오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 분석 했을 때는 별로입니다. 솔직히 별로지만 기술적 분석에 보시면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빠지기 위해선 분명히 뭔가 고점에서 뭔가 캔들이 나오거나 뭔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아무튼 저는 좀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랠리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제 시젠 그리고 알테오젠 제 히든 종목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알테오젠은 제가 잘 보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한번 내일 한번 자세히 저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유 대표가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평가하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황 자체를 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평선과 전체 시장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종목을 세팅하고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만났을 때는 캔들과 이평선, 시황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당연하죠. 아주 훌륭한 조합이라고 캔들님이 생각하고요. 너무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워낙 또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자화자찬하고 덕담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러운데요. 캔들 관련해서 캔들 하니까 양초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뭐 교육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양봉, 음봉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처음에는 아는 듯한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다가 말미에 죄송하지만 양봉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 두 개가 혹시 양봉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너무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기준점을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뭐 3개월 되셨거나 5개월 되셨거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봉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평가하고 시장을 판단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캔들 박사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초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황과 이평선과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저희 더블 클럽을 통해서 수익률을 배양하시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시장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방송인데
혹시 유 대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신 말씀, 못 하신 말씀 있으신지요? 아, 예. 마케팅은 아니고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 좀 대형주인데 이거를 공개는 해드릴 수 없고 지금 이거를 이제 더블 캔유 더블해서 포트에 넣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정말 한 적정 주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지금 할인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정말 진짜 꼭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를 여러분들에게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라도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수학에서는 숫자에서는 1 플러스 1이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가능성 무한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팍스TV 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요. 우리 그 유 대표는 아직 저에 비해서 젊습니다. 화면발 잘 봤는데요. 팔자주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화면발이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방송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주기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또 깊이 있는 내용 시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니다. 쉽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도 바뀝니다. 쉽고 얼마든지 수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여러분 찾아뵈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방송으로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더블 캔유 무려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따로 다른 일정을 정해서 2회 방송을 정해서 여러분 공지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블 캔유 이렇게 더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외치고 끝내죠, 김 대표님. 이렇게 더블. 캔유 더블 성공 투자. 수익 투자 파이팅! 파이팅!